우리가 오늘 만들 것은 궁수의 전설 UI입니다. 궁수의 전설은 수평으로 기본적으로 이동하지만 수직으로 이동하는 중첩 스크롤 뷰가 있습니다. 버튼의 탭에 따라서도 상태 바뀌고요. 아이콘의 크기도 애니메이션들이 나타납니다. 마우스를 느리게 중앙을 넘어가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중앙보다 적다면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우스의 속도가 빠르면은 넘어갑니다. 수직으로 스크롤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우스를 누르는 상태에서 막 수평으로 움직여봤자 움직이지가 않고요. 위아래로밖에 안 움직이죠. 수평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크롤 뷰를 내렸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튼도 보면은 선택된 크기가 커집니다. 2배로. 여기 크기가 딱 2배예요. 선택한 것에 텍스트가 나오고 이미지도 크기가 커집니다.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되고요. 궁수의 전설 UI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불어 보너스로 탭을 바꿔서 한 패널만 활성화되는 모바일에서 정말만 있어요. 그것 또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포를 하자면은 코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시고 2D로 선택하고 만들어 줄게요. 궁수의 전설은 가로가 1080 세로가 1920으로 해상도가 고정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검은 레터박스가 보이죠? 그래서 게임뷰의 설정을 1080 곱하기 1920으로 해주고요. 신뷰에서는 기즈모의 3D 아이콘을 줄여줄게요. 그리고 영상 설명 아래에 있는 리소스들을 에셋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R을 쪼개줄게요.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해주고 픽셀 퍼 유닛을 26, 필터 모드를 포인트로 해줘야 픽셀이 깨지지 않고 컴프레션 넌으로 해주셔야 색깔이 번지지 않아요.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줄게요. 개수가 12개니까 슬라이스 타입을 그리드 바이 셀 카운트로 하고 컬럼을 12개로 잘라줄게요.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여기는 한 칸이지만 여기는 두 칸이에요. 딱 사이즈가 2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 지워주고 여기 앞부분을 파란색을 끌어다가 키워줄게요. 이미지의 비율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을 여기까지 내려주고 아래도 여기까지 올려줄게요. 이거는 위, 왼쪽, 아래, 오른쪽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위에는 2칸 내리고 아래는 한 칸 올리고 왼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쪼개줘야 돼요.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고 R을 봐보시면 7번은 없죠. 아까 지워가지고 0부터 11까지 잘 쪼개져야 됩니다. 아래 탭 부분은 이따가 구현하고 위쪽에 있는 스크롤 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하이라키 우클릭 UI 스크롤 뷰를 추가하고요. 너무 크니까 캔버스에 맞추게 캔버스를 렌더 모드를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메인 카메라 넣어주시고 캔버스 스케일러를 스케일 위 스크린 사이즈 X 1080 Y 1920 익스펜드로 해주시면 비율이 정확해요. 스크롤 뷰에 포스 X를 0 포스 Y를 84.65 위스를 1080 높이를 1750.8 이렇게 해주시면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아래는 탭이 들어갑니다. 이 부모 스크롤 뷰는 가로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 뷰 아래 스크롤바 버티컬을 지워주시고 스크롤바의 호리즌탈 이게 밸류를 조정하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우면 안 돼요. 남겨둬야 돼요. 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게 하고 싶죠? 그러려면 먼저 스크롤 뷰에서 스페이스를 0으로 만들어주세요. 버티컬 스크롤바는 없죠. 아까 지워가지고 그리고 스크롤바 호리즌탈에 라이트, 헤이트를 0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앵커의 맥스도 0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자식으로 슬라이딩 에어리가가 여기를 다 0으로 만들어주세요. 됐죠? 그러면 그 자식으로 핸들도 다 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안 보이죠? 존재는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스크롤바 호리즌탈도 0으로, 에리아도 0으로, 핸들도 0으로 이렇게 잘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뷰포트를 보면은 H 데이터가 마이너스 20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스크롤 뷰에 이 스페이싱을 좀 바꿔볼까요? 다시 0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0이 됐죠? 이 스페이싱 값을 건드리니까 0으로 된 걸 업데이트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아래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클릭 UI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미지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패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add 컴포넌트 호리즌탈 레이아웃 그룹을 넣어주세요. 콘텐츠의 자식들이 가로로 정확히 배열이 돼요. 그리고 이것만 조정할 게 아니라 이 자식들의 크기에 따라서 이 콘텐츠의 크기도 변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사이즈 피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호리즌탈 핏을 프리퍼 사이즈로 해주시면 자식들의 크기에 딱 맞게 되죠. 이제 자식을 조정할 건데 이미지 하나만 남겨주고 지워줄게요. 어떻게 조정하냐면 이 스크롤 뷰의 크기와 똑같게 하면 되죠. 위스 헤이트를 위스를 1080 헤이트를 1750.8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돼요. 그리고 콘텐츠를 봐보시면 가로 길이는 정확히 맞거든요. 세로가 다르죠. 세로를 끌어다가 키워주세요. 이렇게 딱 맞게 해주세요. 궁수의 전설은 패널이 4개예요. 이미지에 컨트롤 D를 3번 더 눌러서 총 4개가 나오게 해주시고요. 각각 샵 패널, 이퀴먼트 패널, 맵 패널, 탤런트 패널로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패널을 알아보기 쉽게 색깔을 바꿔줄게요. 샵 패널은 컬러를 빨강, 이퀴먼트 패널은 주황, 맵 패널은 노랑, 탤런트 패널은 초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 스크롤바 호리즌탈을 보고 이 밸류를 조정한다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죠.
신기하죠? 플레이를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옆으로 잘 이동하죠? 근데 이제 위아래로 드래그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스크롤 뷰에 버티컬을 체크 해제하면은 세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가로로만 잘 움직이네요. 끝에 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때 이제 자석처럼 이렇게 패널이 딱 붙는 걸 원하잖아요. 자, 스크롤 바 호리즌탈을 봐보면은 이 밸류가 0이면은 빨강이고요, 0.3333 정도는 주황색이고요, 0.666 정도는 노란색이 나오고, 1이 되면은 초록색이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 건데 스크롤 뷰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로로 움직이거나 가로로 움직일 때 이벤트를 수신 받아야 되거든요. 스크롤 렉트가 달려있는 이 컴포넌트만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스크롤 뷰에다가 add 컴포넌트 nested scroll manager라고 적어주시고, 잘 보이고 싶으니까 끌어다가 이미지 위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열게요. 스타트와 업데이트 둘 다 쓰니까 주석만 지워주고 using unity engine event 시스템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업데이트해서 input.get 마우스 버튼 이런 것들로 하면은 이 스크롤 뷰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마우스로 클릭해도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버려요. 이 안에서만 마우스 입력을 받기를 필요한데, 클래스 옆에다가는 반점으로 I begin 드래그 핸들러, I 드래그 핸들러, I end 드래그 핸들러를 추가해줬어요. 자, 이것들은 이벤트 시스템을 상속받고요, 이 스크립트가 이 스크롤 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이벤트를 수신받아요. 여기 바깥은 클릭해봤자 발동이 되지 않아요. 인풋 마우스 버튼과 달라요. 이게 이 범위 안에서 가능하니까. 그래서 드래그를 딱 시작했을 때, 드래그 중일 때, 드래그가 끝날 때 여기는 딱 한 번, 여기도 딱 한 번, 여기는 많이 실행돼요. 빨간 줄이 다 쳐졌으니까 우클릭 빠른 작업, 인터페이스 구현을 해주고, I 드래그 핸들러도 인터페이스, I 엔드 드래그도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세요. 예외 처리 스로우로 된 건 다 지워주시고, 이 세 가지를 스타트와 업데이트 사이로 넣어줄게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벤트 데이터가 마우스를 클릭한 그거거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포지션을 볼게요. 딱 드래그를 시작할 때 게임 뷰에서 맨 끝에 이 부분을 건드려 볼게요. 클릭하고 조금 움직이면 나와요. 드래그를 시작해서 대충 1080, 1920이 나왔죠. 게임 뷰에서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1080, 1920인 거예요. 마우스의 위치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벤트 데이터 델타란 것도 있는데, 마우스를 드래그했을 때 순간적으로 변화율을 알 수가 있어요.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옮기니 X로 마이너스 9가 떴네요. 엄청 빠르게 드래그 해볼게요. 크기가 커졌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X가 양수가 되었죠. Y 위로 올리면은 Y로 증가했죠. 내리면은 내려갔죠. 드래그를 딱 시작했을 때 마우스가 천천히 됐다면은 숫자가 작고요, 마우스가 엄청 크다면은 숫자가 큰 값이 나와요. 이게 순간 변화율이고요. 전문 용어로 하면 미분이라고 하죠. 순간 변화율. 그리고 드래그 시작, 드래그 중, 드래그 끝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마우스를 눌렀다가 움직였다가 마우스를 떼면은 처음에 한 프레임만 드래그가 시작되고, 드래그 하는 중은 계속 나오네요. 업데이트처럼 계속 나와요. 그리고 드래그 끝날 때 또 한 번 호출돼요. 역시나 화면 바깥에서는 이벤트를 받지 못하니까 안 나오고요. 네스티드 스크롤 매니저가 여기에 달려있죠. 이 스크롤 뷰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프린트 다 지워주고, 변수로는 const int size 4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는 콘텐츠의 자식 개수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를 하죠. 이 사이즈가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const로 상수로 선언했어요. 여기서 능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int가 아니고 const로 했냐면, const int는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상수로 선언되어 버렸어요. 변수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그리고 이렇게 상수로 선언하면은 메모리도 줄여지죠. 그 줄 바로 아래 플로트형의 배열을 만드는데 new float로 사이즈를 넣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int라면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넣어지지가 않아요. 크기가 4인 배열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또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 때 스크롤바 호리즌탈에 밸류를 조정하면 이렇게 바뀌지만, 플레이한 상태에서 이 밸류를 조정하면은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스크립트로 밸류를 받아서 조정하면은 바뀝니다. 실제로 포스가 뭐냐면, 샵 패널을 띄웠으면 0이라는 값을 저장할 때가 필요하죠. 이퀴먼트 패널은 0.3333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맵 패널은 0.666, 탤런트 패널은 1이 저장될 장소가 필요해요. 그거를 배열로 만들어서 4가지 배열을 만들고요. 또 플로트 디스턴스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 포스들 간의 간격이에요. 사이 간격. 여기서는 0.3333이 들어가야 돼요. 자, 스타트에서 1 나누기 사이즈 마이너스 1을, 사이즈가 지금 4개였는데 3개가 됐죠. 1을
1을 3으로 나누면 0.3333 나오죠. 그것이 간격이에요. 콘텐츠의 자식이 4개니까 처음과 끝은 0과 1이고 그 사이는 간격만큼 정확히 거리가 띄어져야 돼요. 간격을 구하는 공식은 현재 사이즈가 4개니까 디스턴스는 3개가 나와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빼고요. 숫자 3이니까 1을 넘죠. 1 나누기 3을 하면은 이 간격이 나오는 거예요. 포문을 도는데 사이즈만큼을 돌아요. 호스 i를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값을 대입해야죠. 디스턴스 곱하기 i 이렇게 디스턴스 간격만큼 대입을 해요. 호스 배열에다가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게 능동적으로 계산하게 해놨고요. 5개로 돼도 대응이 되죠. 0과 1을 포함해서 그 사이의 범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스크롤바 호리즌탈의 밸류를 갖고 오기 위해 유니티 엔진.ui를 써주고 퍼블릭으로 스크롤바라고 적어줄게요. 스크롤 뷰에 여기다가 스크롤바 호리즌탈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자, 온 엔드 드래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4를 사이즈만큼 돌고, 자, 디스턴스 곱하기 0.5는 절반 거리죠. 절반 거리 플러스 부분 그리고 절반 거리 마이너스 부분. 이게 뭔 말이냐면 현재 마우스를 누르다가 슬라이드가 계속 움직이겠죠. 이렇게 0과 1 사이의 범위를. 그 중에서 현재 슬라이드 밸류가 이 범위 안에 속해 있다면 포스 i 부분으로 강제로 넣어봤어요. 이 부분이면 0으로, 이 부분이면 0.33으로, 이 부분이면 0.66, 이 부분이면 1로 가게 만들어줘야겠죠.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다시 빨강이죠. 하지만 경계선이 절반을 넘어간다 하면은 주황으로 옮겨졌죠. 다시 빨강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죠. 거리의 절반을 넘으면은 또 노랑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딱딱 끊기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자석처럼 스냅됐으면 좋겠어요. 온핸드 드래그는 딱 한 번 실행되죠. 그래서 업데이트에다가 러프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값을 포스를 타겟 포스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자, 플로트 타겟 포스 하나 만들어주고요. 타겟 포스에다 일단 포스를 어디 목표로 가라고 정해줬다가 업데이트에서 massf.rough로, massf는 vector2.rough도 있고 이것들은 vector2를 보완하는 거고 vector3.rough는 vector3가 들어가요. massf.rough는 플로트 숫자 하나만 들어가요. 현재 스크롤 밸류에서 타겟 포스로 이동시켜라 하는데 이러면 될 것 같죠. 마우스로 움직여볼게요. 절대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계속 실행되니까 그래요. 현재 스크롤 밸류가 0인데 타겟 포스가 0으로 계속 호출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드래그 중이지 않을 때만 업데이트를 통해 받아야겠죠. 불령식의 is 드래그를 하나 만들고요. 드래그 중인지 확인하게. on 드래그는 드래그 중이죠. 드래그 중은 is 드래그가 true고 드래그가 끝나면은 is 드래그를 false로 만들어줘요. 마우스를 누르면은 true, 마우스를 떼고 있으면은 false가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만약에 is 드래그가 false라면, 마우스를 떼고 있는 상태라면 부드럽게 이동해라 그렇게 정해줘야겠죠. 마우스 누르고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실행을 안 하고 마우스를 떼니까 부드럽게 이동하죠. 절반을 넘으면 절반이 넘어가고. 아주 좋네요. 이렇게 스냅이 되고요. 스냅까지만 구현할 거면 여기까지 구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절반을 넘어가지 않아도 엄청 빠르게 마우스가 가속도에 의해서 옆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타겟 포스, 목표 포스밖에 지금 없죠. 하지만 기존의 포스, 컬 포스라고 부를게요. 기존의 포스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둘을 비교하면서 여기서 마우스를 드래그 했을 때 절반 거리가 넘지 않더라도 마우스의 속도가 빠르다면 옆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 포스와 타겟 포스의 위치가 서로 같아야 되고요. 이렇게 다르면 여기로 넘어가야겠죠, 당연히. 하지만 같을 경우에 비교를 하기 위해 컬 포스를 만들어줘요. 자, 컬 포스도 마찬가지로 셋하려면 on begin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와 똑같이. 하지만 이거는 반복이 되잖아요. 요것만 다르고 컬 포스, 타겟 포스 요것만 다르고 반복이 되니까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줄 거예요. 플로트 셋 포스라고 해서 이렇게 그대로 넣어봤는데 왜 플로트냐면 이거를 반환을 할 거예요. 그 사이 범위가 존재를 하면 리턴 포스 그거를 반환하고요. 호출할 때는 on begin 드래그에선 컬 포스에다가 리턴 포스를 반환하니까 이거를 컬 포스에 대입하고 타겟 포스도 셋 포스 해가지고 이거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코드 경로 중 일부만 반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안에서만 리턴이 있기 때문에 예의상 바깥에다가 리턴 0 이렇게 그냥 적어주세요. 어차피 이건 실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조건 결과가 하나 나오니까 이 범위 안에 존재를 하므로 예의상 리턴 0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엔드 드래그 아래에다가 프린트 컬 포스 타겟 포스를 슬래시로 나눠서 표시해 볼게요. 자, 마우스를 누르다가 마우스를 떼니 0, 0이 나왔네요. 둘 다 빨강이에요. 하지만 마우스를 누를 때는 0이다가 지금 포스가 0이죠. 거기다가 이 중간 범위를 넘어가면 0.3333이 되죠. 타겟 포스는. 그래서 기존 값 0이고 타겟 포스는 0.33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셋 포스에서 리턴 포스 i 부분 이 i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int 타겟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타겟 인덱스에 i를 대입하면 이제 인덱스가 나옵니다. 슬래시로 나눠서 타겟 인덱스 하나 더 추가했어요. 절반을 넘어서 떼면은 목표 타겟이 1이 나왔죠. 이 0.333을 참조하는 1 그 인덱스가 나왔네요. 2 나오고
3 나오고 아주 좋아요. 세포스 주석은 절반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를 반환 써줄게요. 그리고 온 비긴 드래그는 중괄호를 저는 없애고 싶기 때문에 드라이브 메서드 이거 해주시고, 절반 거리를 넘지 않아도 마우스를 빠르게 이동하면 드래그 시작했을 때 포스랑 타겟 포스, 드래그 끝났을 때 포스가 같아야 되고요. 만약에 절반 거리를 넘었다면 여기 타겟 포스 그대로 여기 실행 안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실행하는 거죠. 이벤트 데이터.델타.x를 프린트로 찍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 아래를 주석 처리하고 컨트롤 KC 천천히 움직였다가 마우스 떼면은 0 나왔죠? 마우스를 뗄 때 순간 변화율이에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빠르게 하면 마이너스 167까지 나왔네요.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로 나오고, 적정 스피드는 대충 보니까 18 정도가 적당했어요. 컨트롤 KU 누르고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가 이렇게 양수로 증가했으므로 얘가 0,0이고 얘가 1080 곱하기 1920이니까 마우스가 이렇게 가면은 양수가 나오죠. 양수 이상이어야 된다. 18이면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포스에서 마이너스 디스턴스를 하는데 0보다 작은 값은 없으니까 이 둘의 조건을 만족하면 타겟 인덱스를 줄이고 2면은 1로 가요. 타겟 포스도 기존 포스에서 디스턴스를 빼면은 한 칸 옆에 걸로 가죠. 바로 목표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else if로 여기를 해서 마우스가 왼쪽으로 향하죠. 마우스 왼쪽으로 향하면 음수가 나오죠. 마이너스 18보다 작고 1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1.01로 했냐면, 정확히 1로 하면은 프린트 컬퍼스 플러스 디스턴스를 여기다 써봤어요. 0번에서 1번으로 갈 때 0.3333, 그 다음에 0.6666, 맨 끝이 반올림이 돼가지고 둘을 합하면은 정확히 1보다 약간 오차가 나요. 그래가지고 1.01보다 작거나 같게 했습니다. 1로 아니고. 빼는 것은 정확히 0이 나오지만 큰 거는 오차가 있어요.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타겟 인덱스도 늘리고 타겟 포스도 현재 포스에서 디스턴스를 더한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반을 넘어가지 않아도 아주 스와이프 할 수 있죠. 빠르게. 천천히 가면은 다시 돌아오고, 절반을 넘으면 절반 넘네요. 프린트는 지워줄게요. 이번에는 상점과 장비는 세로로 스크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콘텐츠의 우클릭, UI, 스크롤 뷰를 만들어주시고 맨 처음으로 끌어다 놓을게요. 위스와 헤이트를 이 샵 패널과 똑같이 1080, 1750.8 이렇게 둘 다 대입해주시고, 이름을 샵 스크롤 뷰라고 적어줄게요. 샵 패널은 지우고요. 수직으로 드래그 해야 되니까 허리즌탈을 체크 해제하고 이 아래에 있는 스크롤바 허리즌탈을 지우고 다시 스크롤 뷰에서 스페이싱을 0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롤바 벌티컬이 안 보이고 싶으니까 위스 헤이트를 0, 그 아래 값들도 또 0, 핸들도 0으로 다 만들어주세요. 그럼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뷰포트가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스크롤 뷰에 있는 스페이싱을 조금 건드렸다 다시 0으로 만들어주시면 뷰포트가 크게 됩니다. 샵 스크롤 뷰는 1080, 1750.8, 뷰포트는 다 0이 되는지 확인하고, 스크롤바 벌티컬과 그 아래와 핸들까지 다 0으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호리즌탈 체크 해제했는지 확인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 샵 스크롤 뷰 아래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죠. UI 이미지 하나 넣어볼까요? 그리고 또 여러 개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면 되고요.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 버티컬 레이아웃 그룹, 호리즌탈 레이아웃 그룹 이용해도 되고 직접 끌어다 놔도 되고, 저는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크기도 일일이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 올라간 만큼 이미지를 또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이 아래들은 스크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투명한 이미지에다가도 색깔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비교하기 쉽게 빨강색으로 해볼게요. 알파 1로 하고요. 플레이 해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드래그가 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수직은 되지만 이제 수평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우스의 입력이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스크롤 뷰 이것만 컨트롤 해야겠다, 그렇게 입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평으로 이동했다면 이벤트 데이터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부모의 스크롤 뷰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벤트를 전달해야겠죠. 마우스 눌렀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식의 스크롤 뷰 있죠. 여기에 스크롤 렉트를 재구성할 거예요. 스크립트로. 어떻게 하냐면 지우세요. 먼저 리무브 컴포넌트로 해서 지우세요. 그리고 스크립트 이름을 스크롤 스크립트라고 적어주고 만들어줄게요. 이거는 자식의 스크롤 렉트 그 부분을 재구성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열어주세요. 보노 비헤이비어 대신에 스크롤 렉트를 상속받아서 이 스크롤 렉트를 재구성할 거예요. 유니티 엔진이나 UI가 사용돼야 되고, 이걸 사용하려면 저장하고, 자, 자식의 스크롤 뷰를 볼게요. 스크립트가 이렇게 됐죠. 마치 스크롤 렉트랑 완전 똑같아요. 부모과 봐볼까요? 부모의 스크롤 렉트랑 완전 똑같죠? 구성이.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자식에 있는 뷰포트 아래 콘텐츠를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수직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호리즌탈 체크 해제, 뷰포트를 끌어다가 넣어주시고, 호리즌탈 스크롤 바는 없지
있지만 버티컬 스크롤 바는 여기 있죠. 이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샵 스크롤 뷰가 이 아래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완전 똑같죠. 스크롤 렉트랑 기능이. 자, 여기 잘 보세요. 네스티드 스크롤 매니저에서 온 비긴 드래그, 온 드래그, 온 엔드 드래그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 값을 인터페이스로 선언해가지고요. 유니티 엔진이나 이벤트 시스템 아래 있는 이 값이죠. 보세요. 유징 유니티 엔진이나 이벤트 시스템을 써주고 스크롤 렉트를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함수가 이미 있는데 재구성하기 때문에 퍼블릭 오버라이드 보이드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온을 써보면 온 비긴 드래그, 온 드래그, 온 엔드 드래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를 추가해 주시고요. 네스티드 스크롤 매니저에도 이렇게 봤죠? 하지만 여기는 그냥 퍼블릭 보이드로 선언했지만 여기는 퍼블릭 오버라이드 보이드라는 거. 여기서 자식 드래그 시작, 자식 드래그 중, 자식 드래그 끝이라고 적어주고, 네스티드 스크롤 매니저에는 부모 드래그 시작, 부모 드래그 중, 부모 드래그 끝을 추가해 봤습니다. 자, 마우스를 눌렀다가 옮겼다가 떼면은 호리즌탈로 움직인다 해도 자식밖에 되지 않아요. 옆으로 가도 그렇죠. 옆으로 간다면은 이 이벤트를 부모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불형식으로 for parents인지 부모한테 전달할 변수인데요. 여기다가는 이벤트 데이터 받은 거 있죠. 그것의 델타.x가 massf.abs로 하면 절대값이죠. 그리고 massf.abs 델타.y가 y보다 x가 더 크면은 각각 45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방향이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드래그를 딱 시작했을 때 델타는 향하는 방향이죠.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은 델타.x보다 델타.y가 더 크죠. 이렇게 되면 자식이 컨트롤 해야죠. 수직으로 이동하게. 음수 쪽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massf다 하면은. 그리고 처음 드래그 시작했을 때 수평 이동이 크다면은 델타.x가 델타.y보다 더 크다면은 이제 누가 컨트롤 해야죠? 부모가 컨트롤 해야죠. 자, 이 값을 프린트로 찍어볼게요. 수평으로 이동해보면 true가 나왔죠? 바로 부모가 컨트롤 해야 된다. 이 이벤트는 부모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직으로 이동하면 false가 나왔죠? 바로 이것은 자식이 컨트롤 해야 된다. 이벤트를 넘겨줄 불형식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네스티드 스크롤 매니저를 참고해가지고 이 퍼블릭으로 선언한 이것에다가 이벤트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이걸 호출하잖아요. 그래서 네스티드 스크롤 매니저를 갖고 오기 위해 그냥 퍼블릭으로 써봤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인스펙터에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스크롤 렉트를 재구성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해서 막 인스펙터에 보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써볼 건데 보이드 스타트를 쓰니 프로텍티드 오버라이드 보이드 스타트로 돼 있죠. 스타트도 마찬가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퍼블릭 지워주시고 이 NM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크롤 뷰에 달려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태그를 달아줄게요. 애드 태그 눌러서 이름을 네스티드 스크롤 매니저를 적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부모의 스크롤 뷰에 태그를 네스티드 스크롤 매니저로 적어주세요. NM에다가는 게임 오브젝트 find with 태그, 아까 만든 네스티드 스크롤 매니저에 그것의 네트워크 스크롤 매니저 부모를 갖고 와서 이 게임 오브젝트 네트 스크롤 매니저 이 부분을 참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값만 변경하면은 부모를 호출하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네트 스크롤 매니저에 있는 이거는 호출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스크롤 뷰에 스크롤 렉트 이 부분까지도 호출해야 돼요. 이 부분에다가도 이벤트를 전달해야 돼요. 여기도 전달하고요. 왜냐하면 자식 스크롤 뷰는 자기가 이벤트를 받지만 부모는 요것만 주면 안 되죠. 이 스크롤 렉트라는 이 값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스크롤 렉트, 페런트 스크롤 렉트를 만들고 태그를 참조해서 그걸 스크롤 렉트 그 부분을 가져옵니다. 부모에. 이제 프린트로 써진 건 다 지워주고 부모도 프린트로 써준 건 다 지워줄게요. 온 비긴 드래그와 온 드래그는 메서드식 본문 이걸 써줄게요. 깔끔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전달해주기 위해 기본적으로 베이스 온 비긴 드래그 이거는 자식의 스크롤 렉트를 참조하는 거고요. 만약에 for parents가 true라면 수평으로 이동했다면 이벤트를 전달하는 게 두 개를 전달해야죠. NM의 온 비긴 드래그 이거 퍼블릭으로 선언돼 있죠. 여기다가도 전달하고 여기다가 전달하면은 스크롤은 안 움직이니까 스크롤도 전달할 수 있도록 페런트 스크롤에도 온 비긴 드래그 함수가 있어요. 거기다가도 이벤트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else 부분에는 자식이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수직 이동은 온 드래그에도 이렇게 써주시고요. 온 드래그로만 이렇게 바뀌었죠. 온 엔드 드래그에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온 엔드 드래그로 다 바뀌었죠. 수직 이동은 이렇게 이동하지만 수평으로 이동하면 또 멋있게 움직이네요. 아주 좋아요. 자, 마우스를 빨리 해도 움직이고 아주 잘 되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맨 아래로 내렸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맨 위로 올려볼게요. 조정하려면은 자식의 스크롤바 버티컬에 이 밸류를 어떻게 하면 되죠?
1로 만들어주면 되죠. 부모 콘텐츠의 자식 중에 스크롤 뷰가 존재를 하면은 다른 패널에서 여기로 이동됐을 때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이 콘텐츠를 참조하고 그 자식으로 갖고 올게요. 퍼블릭 트랜스폼 콘텐츠 tr을 써주고 스크롤 뷰에다가 콘텐츠 tr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온 핸드 드래그에다가 이와 같이 써줍니다. 포문을 도는데 사이즈만큼을 돌아요. 콘텐츠 tr의 getChild i가 스크롤 스크립트를 갖고 있다면 0번, 1번, 2번, 3번을 돌면서 만약에 이렇게 스크롤 스크립트가 달려있다면 수직 스크롤이고 현재 포스가 포스 i가 아니고 자기 거에서 자기 거로 막 이렇게 돼서 옮겨져가지고 초기화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옆에서 옮겨와야 되니까 현재 포스가 이거와 다르고 타겟 포스는 이 스크롤 포스라면은 getChild i의 child 1번의 스크롤 바, getChild i의 getChild 1번 스크롤 바 버티컬 여기 밸류를 조정하는 거예요. 스크롤 바에 있는 밸류를 1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내려서 중간 정도 갔다가 자기 걸로 돌아오면 바뀌진 않지만 옆으로 가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아주 좋죠. 이렇게 스크롤 뷰를 완벽하게 만들었으면은 컨트롤 D를 눌러서 원하시는 위치에 놔두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장비 스크롤 뷰라고 적어줄게요. 이퀴먼트 패널은 지워주고 배경색을 주황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아주 대박이죠. 수직 수평 다 되고 원하는 버튼이나 막 다 추가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아래쪽 이 탭 부분을 그대로 구현해 볼게요. 캔버스의 자식으로 UI 이미지 만들고 크기를 이 정도 조정합니다. 여기와 딱 맞게 하면 돼요. 그리고 소스 이미지를 R4 이 색깔이 면 좋아요. 이름을 탭으로 바꿔준 뒤 여기다가 버튼을 넣을 건데 우클릭 UI 버튼을 하나 만들고 버튼의 이미지를 R5 이걸로 해주시고요. 투명하죠. 텍스트는 일단 비활성화 해둘게요. 컨트롤 D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눌러서 총 5개가 되게 해주시는데 맨 마지막 버튼 있죠? 이거의 버튼 컴포넌트는 지워줄게요. 리무브 컴포넌트로 자물쇠 모양이에요. 그리고 탭에다가 호리즌탈 레이어 그룹을 넣어주시고 좀 이상하죠 배열들이. 컨트롤 차일드 사이즈를 위스 8를 한번 클릭해주시고 다시 풀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처음 버튼을 위스를 360. 자, 나머지 버튼들은 위스를 180. 절반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비중이 정확해요. 가로가 180이고 이거는 2배 360입니다. 그리고 버튼 위쪽부터 4개는 이름을 btn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온클릭을 했을 때 스크롤 뷰에 있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맨 아래다가 퍼블릭으로 탭 클릭을 받게 하고 int n으로 받고 바로 타겟 인덱스를 n으로 하고 타겟 포스도 포스 n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타겟 포스만 대입하면은 업데이트해서 거기로 이동해요. 그래서 버튼 4개를 네스트 스크롤 매니저에 있는 탭 클릭하고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 2, 3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이름을 락이라고 적어줄게요. 비율 유지용이에요. 비율 유지용. 이 네모난 비율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게 하나가 비어있네요. 플레이해서 탭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원하는 대로 이동하죠. 대박이죠. 이제 이 버튼의 사이즈들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탭에다가 우클릭 UI 슬라이더를 만들어주세요. 이름을 탭 슬라이더로 변경하고 이 버튼들보다 뒤쪽에 있게 여기 맨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것 또한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Add Component Layout Element를 추가해주시고 여기다가 Ignore Layout을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 탭의 Horizontal Layout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탭 슬라이더를 크기를 요만큼 조정해주시고 딱 중간으로 오게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여기까지 그 자식으로 백그라운드와 필 어레이어는 지워줄게요. 핸들만 필요해요. 우리는 이 핸들 슬라이더 어레이어도 레프트 라이트를 다 0으로 해주시고 그 자식의 핸들은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 끝에가 여기 맞고 중앙이 여기 맞게. 정확한 값으로는 포스 X가 180 위스가 36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핸들 이미지를 R6번 이걸로 바꿔주시고 이제 이렇게 밸류를 조정하면 움직이죠. 0부터 1까지. 버튼이 투명한 이미지여서 가운데가 투명한 이미지고 끝에만 아웃라인이 있기 때문에 뒤로 보입니다. 선은 보이고 탭 슬라이더의 인터랙터블을 비활성화 해줘야 이거를 손으로 만질 수가 없겠고 트랜지션을 넌으로 해주시면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와요. 퍼블릭 슬라이더로 탭 슬라이더를 참조하고요. 업데이트 맨 위쪽에 탭 슬라이더의 밸류를 스크롤 바의 밸류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스크롤 바의 밸류는 뭐였죠? 0에서 1 사이의 숫자였죠? 그거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거는 마우스가 드래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맨 위에 써주는 겁니다. 스크롤 뷰를 클릭해서 탭 슬라이더를 끌어다 놓을게요. 그리고 플레이. 움직일수록 움직이죠? 아래 버튼을 클릭해도 그대로 움직이네요. 완전 좋아요. 그리고 이 버튼들에 뭐가 선택됐는지 크기를 정해줘야겠죠? 렉트 트랜스폼에 360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원하는 패널만. 그래서 퍼블릭 렉트 트랜스폼 btn 렉트를 바꿔요. 스크롤 뷰를 자물쇠 체크하고 여기다가 버튼 4가지를 끌어다가 놓아주세요. 그리고 자물쇠 체크 해제하고 포문을 돕니다. 그리고 버튼 렉트 i의 사이즈 델타. 사이즈 델타가 뭐냐면 스크립트로 컴포넌트 속성 접근하는 거기에 다 써져 있습니다. 뭘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 위스 헤이트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이즈 델타를 받으면 된다 했죠. 거기다가 new vector 2 x는 현재 타겟 인덱스와 현재 버튼이랑 같다면은 360을 넣고요. 다르다면 180. y는 그대로 그냥 y를 넣어줄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바뀌죠? 마우스를 떼면은 이렇게 바뀌죠? 클릭해도 이렇게 움직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버튼 아래 텍스트들은 지워줄게요. 쓸데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버튼에 이미지를 넣어줄게요. 탭에 우클릭, UI 이미지 만들고 이것 또한 호리즌탈 레이아웃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니까 레이아웃 엘리먼트 이그널 레이아웃을 체크해 주시고 포스 X 180, 위스 180, 헤이트 180, 포스 Y는 마이너스 84.65를 적어주시고 이미지를 R8번 이걸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미지 자식으로 UI 텍스트 만들고 텍스트에 상점 적어준 다음에 폰트를 배달의 민족 주와 흰색으로 바꿔주고 중앙 정렬 그리고 이걸 좀 내려줄게요. 조금 이렇게 키워주시고 폰트 사이즈도 키워줄게요. 컨트롤 D 해서 여기까지 옮기고 포스 S가 450이어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T 여기로 또 옮기고 포스 X가 630 그리고 컨트롤 T 포스 X가 810이 돼야 됩니다. 포스 Y는 마이너스 84.65가 돼야 되고요. 이미지의 이름들도 다 바꿔줄게요. 버튼 이미지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을 R9번 텍스트를 장비 세 번째 거 이미지를 R10 텍스트를 월드 적어주시고 네 번째 거를 R11 선택하고 텍스트를 재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텍스트들은 전부 비활성화 해둘게요.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버튼 이미지 렉트 배열로 또 바꿔요. 자기 스크롤 뷰에 자물쇠 체크하고 이 버튼 이미지 렉트 부분에 버튼 이미지 4가지를 끌어다 놓아주세요. 자물쇠 체크 해제해 주시고 업데이트 아래에서 4를 도는데 현재 버튼 타겟 포스를 버튼 렉트 부분을 갖고 와요. 앵커드 포지션 3D 앵커드 포지션 3D는 포스 XYZ죠. 이 버튼에 이 포스 XYZ 이 부분을 갖고 오는 거예요. 피벗이 어딨죠? 피벗이 중심에 있으니까 이 스크린 좌표계에서 이 중심 위치를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버튼 이미지 렉트 부분을 이미지 렉트예요. 거기에 XYZ를 벡터 3 러프 현재 버튼 이미지 렉트 앵커드 포지션 3D 거기로부터 버튼 타겟 포스로 버튼이 바뀔 때마다 거기로 움직이도록 속도는 0.25로 했어요. 플레이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순간적으로 모였다가 나왔죠.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다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잘 되지만 이제 클릭을 하면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막고 있어서 그래요. 버튼을. 자, 버튼 이미지 다 선택하고 레이캐스트 타겟을 체크 해제해주세요. 클릭해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초반에 순간적으로 모이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타임이 0.1초보다 작으면은 리턴을 시켜서 업데이트해서 함수를 끝냅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0.1초 동안은 여기를 발동하지 않아요. 아주 잘 됐네요. 텍스트를 전부 활성화해 보면은 위치를 약간 조정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맞는 위치 그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비활성화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크기를 키우고 1.2 키우고 텍스트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위로 얼마 정도 올려야 될까요? 마이너스 23 이 정도까지 올리면 딱 될 것 같네요. 다시 원래대로 만들게 텍스트 비활성화하고 버튼 이미지 스케일 1로 만들고 포스 Y는 마이너스 84.65로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I가 타겟 인덱스라면 높이를 좀 올려볼게요. 마이너스 23으로 여기다가 Y만 조정한 거예요. 자, 선택된 게 위로 올라오죠? 대박이죠? 자, 그 다음에 크기도 키워볼게요. 2줄 추가했습니다. 먼저 크기가 다 1이기 때문에 버튼 타겟 스케일을 1로 만들고 만약에 타겟 인덱스라면은 그것의 스케일을 1.1로 바꾸라 하는 거죠. 그리고 버튼 이미지 렉트의 로컬 스케일을 현재 로컬 스케일로부터 버튼 타겟 스케일까지 크기를 조정합니다. 선택된 것이 커지죠. 대박이죠. 이제 텍스트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추가했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텍스트가 비활성화되지만 타겟 인덱스라면 true가 돼서 게임 오젝트 set active true 또는 false를 시킵니다. 주석도 달아뒀어요. 아주 좋네요. 아주 잘 됐대요. 처음에 플레이 할 때 이렇게 커지는 게 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처음 상태를 만들어 놓을게요. 버튼 이미지 첫 번째 거를 스케일 1.2 포스 Y를 마이너스 23 그리고 텍스트를 set active true 시키면은 처음 상태가 됩니다. 플레이 하는 순간 바로 이게 떠있죠. 아주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궁수의 전설 UI는 완벽하게 만들었고요. 번외로 여러분들께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든 것들은 비활성화하고 진짜 초간단하게 버튼들을 만들어봤는데요. 색깔은 3가지고요. 누르는 것들을 표현해봤어요. 이것들은 모바일에서 정말 많이 쓰는 탭을 바꾸는 건데 엄청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끌어다가 놓고 픽셀 퍼 유닛 한 30으로 하고 필터 모드 포인트 컴프레션 넌 스프라이트 모드 멀티플로 해주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서 슬라이스 타입을 그리드 바이 셀 카운트 칼럼 6개 잘라줄게요. 6개로 잘리면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캔버스에 우클릭 UI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UI들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3개를 만들어주고 버튼 색상을 참조하기 위해 프로젝트 2컬럼으로 둔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의 색깔을 파랑, 두 번째 이미지 색깔을 분홍, 세 번째 이미지 색깔을 노랑, 이거를 참조해 볼게요. 그리고 캔버스 UI 버튼 만들고 요 아래 텍스트는 지우고 버튼을 R2/0 크기를 이 정도 조정한 다음에 컨트롤 T 좀 옮겨서 R2.2 컨트롤 D 눌러서 좀 옮긴 다음에 R2.4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버튼이고 이게 패널들이에요. 이미지들의 이름은 패널이라고 적어주고 버튼의 이름을 btn으로 바꿔줄게요. 다시 원 컬럼으로 만들고 우클릭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만들고 탭 매니저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하이라키 우클릭 크리에이트 empty 트랜스폼 리셋 탭 매니저 스크립트를 넣어준 다음에 이름을 탭 매니저라고 적어주고 스크립트를 열면,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게임 오브젝트 배열로 탭을 바꿔요. 패널이에요. 패널. 그리고 탭 버튼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uniteng.ui를 써줄 거요. 스프라이트는 아이들 스프라이트 안 눌러져 있는 거, 셀렉트 스프라이트 눌러져 있는 거, 그리고 시작하면은 0번 클릭했다 해주고요. 버튼으로 불러오기 위해 int n으로 바꿔 포문을 도는데 탭의 길이만큼 돌아요. 그래서 탭 i의 set active i가 n이냐, 여기서 n으로 넘겨받은 패널 i를 같으면은 활성화, 다르면은 비활성화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얼마나 낭비해요. 탭 i를 반복시키고 이것만 바뀌었는데. 탭 버튼 이미지의 스프라이트도 마찬가지로 i가 n에 따라서 셀렉트 스프라이트 i가 n이 아니면은 아이들 스프라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탭 매니저를 자물쇠 체크하고 탭에다가는 패널 3가지 이거 넣어주시고, 탭 버튼 이미지에는 버튼 3가지 넣어주시고, 아이들 스프라이트에는 R2의 0번, 2번, 4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 눌러져 있는 거예요. 셀렉트 스프라이트에는 R2 1번, 3번, 5번을 끌어다가 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물쇠 체크 해제하고 버튼에는 온클릭을 했을 때 발동이 되게 이 탭 매니저를 넣어주고 탭 클릭 해주시고, 첫 번째 거는 0, 두 번째 거는 1, 세 번째 거는 2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게 클릭이 됐네요. 두 번째 거 클릭하면 두 번째 거 뜨고, 세 번째 거 클릭하면 세 번째 게 뜹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원하는 패널만 띄울 수 있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